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영향과 대응 방향 등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소득 대비 소비 지출이 처음으로 6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명실상부한 문화산업수출국으로 발돋움한 사실이 통계로 입증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설 연휴를 지나고 개장한 오늘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옵션 거래일을 이틀 앞두고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졌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을 서울경제신문의 구경우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십시오. 네, 10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11포인트 하락한 1945.7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외국인의 수매수에 힘입어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장중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북한에서 터져나온 악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수매수를 이어가면서 코스피 지수의 하락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은 이날 각각 1,353억 원, 107억 원어치를 수매수하며 코스피 지수 하락세를 줄였습니다. 반면 기관은 1,604억 원어치를 수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역시 옵션 만기를 앞두고 3,090억 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프로그램 수매도는 지난해 11월 8일 이후 3개월여 만에 최대 규모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종이목재와 전기전자, 화학 등이 올랐지만 전기가스업과 의약품, 의료정밀, 보험 등은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LG화학이 상승했고 포스코, 현대모비스, 기아차, 삼성생명은 하락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증시와 외환시장은 생각보다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북한의 3차 핵실험에도 국내 금융시장은 차분했습니다. 외국인은 도리어 주식시장에서 1,300억 원 이상을 사들였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예상돼 왔던 터라 북한 리스크가 오히려 해소됐다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0.26%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국내 증시가 전날보다 3.34% 떨어진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날 3차 핵실험은 지난 1차 때 2.41%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충격이 적었고 2차 핵실험 때 0.2% 내린 수준과 비슷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장중 외국인의 순매수와 기관의 순매도세가 경합을 보이며 1950선을 두고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발표되자 1950선 아래로 내려가며 잠시 충격을 받았지만 곧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원화가 오히려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원 90전 내린 1,090원 80전에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 핵실험이 시간을 두고 증시에 반영돼 시장에 주는 충격이 적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오늘장 특징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쌍용차가 유상증자설에 급락했다고요? 네, 쌍용자동차는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보다 3.16% 내린 6,130원의 거래를 마치며 9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쌍용자동차의 상승 행진에 제동이 걸린 것은 이날 대규모 유상증자설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쌍용차의 유상증자 추진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조회 공시를 요구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유상증자설이 사실이라면 재무 리스크에 대해 물량부담 악재가 부각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최대 주주인 인도 마인드라 그룹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유력하다는 판단입니다. 또 이날 주가 하락은 이날 최대 주주인 마인드라 그룹이 보유한 보통주 6,100여만 주에 대한 보호예수 조치가 해제된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예, 오늘 증권 관련된 소식 증권부의 구경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11시 57분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규모 4.9의 인공지진이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진앙의 위치는 북위 41.28도, 동경 129.06도로 북한의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 부근입니다. 탐지된 지진파 규모는 1, 2차 핵실험 때보다 강도가 큽니다. 정부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의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의 위협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군 당국은 즉시 군사대비 태세를 3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격상했고 한미연합군 사령부도 북한의 추가 군사 도발에 대비해
대북 정보 감시 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높였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이번 핵실험 위력이 10킬로톤 이상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최수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주재로 비상금융상황 대책회의를 열어 금융시장의 영향과 대응 방향 등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최 부원장은 국제금융시장 동향에 예의주시하고 외국인 투자 자금과 외화 유동성 상황을 긴밀히 점검하는 한편 그동안 북 핵실험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금감원은 국외 사무소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내외 반응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추경호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비상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실물 경제와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지만 불안한 심리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득 대비 소비 지출이 처음으로 6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금융투자업계와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작년 3분기 평균 소득 414만 1,800원 중 식료품 등 소비 지출은 246만 7,100원으로 59.6%에 그쳤습니다. 소득 대비 소비 지출 비율이 60% 아래로 떨어진 것은 관련 통계가 나온 10년 이래 처음입니다. 소비 부진은 저축률이 하락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심각성이 더욱 크다는 지적입니다. 총 저축률은 2011년 4분기 32.5%에서 작년 3분기 30.1%까지 떨어졌으며 작년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2%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일본의 엔저 정책으로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 만큼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기업 실적과 주가에 악영향을 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명실상부한 문화산업수출국으로 발돋움한 사실이 통계로 입증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제수지 중 개인, 문화, 오락 서비스 수지 부문에서 8,550만 달러의 흑자를 냈습니다. 12억 5,26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고 11억 6,710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영화와 TV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음악 등 한류 산업을 포함한 분야에서 수입이 지급을 넘어선 것은 1980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입니다. 핵심 한류 산업의 수출 성적표를 담은 음향 영상 분야에서 3억 5,880만 달러의 수입액을 기록하는 등 수지 개선 추이가 가장 뚜렷했습니다. 카드사들이 오는 4월부터 현금 서비스 할부 결제를 중단합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민카드와 삼성카드, 롯데카드는 4월 1일부터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 서비스 할부 결제를 제공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이 가계 부채 급증을 우려해 카드를 이용한 모든 형태의 돌려막기를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현금 서비스 할부 결제는 카드로 자동 인출기 등을 통해 현금을 빌리고 2, 3개월 동안 나눠 갚는 방식으로 수수료가 붙지 않아 서민층의 호응이 높았습니다. 신한카드와 하나 SK카드를 제외한 모든 전 업계 카드사가 현금 서비스 할부 결제를 도입해 시행 중입니다. 작년 북한과 미국 사이의 교역액이 2011년보다 26.6% 늘어난 1,19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미국 상무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북미 간 교역액이 1분기에 500만 달러, 2분기에 180만 달러, 3분기에 500만 달러, 4분기에 10만 달러 등 총 1,19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소리 방송은 작년 북한의 대미 수출 실적은 전혀 없었으며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품목 중 민간 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이 1,140만 달러로 전체 교역액의 96.1%를 차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극심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역시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박경훈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경기 불황을 맞아서 변화하고 있는 소비 패턴 어떤지부터 좀 봐주십시오. 예, 대표적으로 백화점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아동복 매장이 불황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백화점 아동복 매장의 신장세가 지난해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신세계백화점의 아동복 매장 매출은 전년보다 1.9% 늘어나는 데 그쳤고 수입 아동복도 3.2% 증가에 머물렀습니다. 자신에게는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아이에게는 아낌없이 지갑을 열던 이른바 골드 키즈맘까지도 돈을 안 썼다는 게 신세계백화점 측의 설명입니다. 또 그동안 불황에도 소비를 줄이지 않았던 백화점 우량 고객들이 최근 가격이 저렴한 교외형 아울렛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의 경우 전체 매출의 60%가량을 롯데백화점 우량 고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분야에서도 이 불황 때문에 소비 패턴이 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화장품과 패션 시장에서도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는데요. 백화점에 입점한 고가 럭셔리 브랜드의 매출은 지난해 역대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저가, 중가 화장품을 주로 판매하는 네이처 리퍼블릭, 토니모리 같은 화장품 원브랜드 숍들은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네이처 리퍼블릭은 지난 한 해 약 1,30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국내에서만 154개 매장을 새롭게 열었습니다. 토니모리 역시 지난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패션업계에서는 중저가 의류를 판매하는 SPA, 제조 유통 일괄화 의류 브랜드가 약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니클로, 자라, H&M 등 글로벌 SPA 브랜드가 득세를 했었는데요. 지난해는 패션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제일모직의 에잇세컨즈, 이랜드의 스파오 등 국내 SPA 브랜드까지 가세했습니다. 여기에 힘입어 지난해 SPA 시장 규모는 2조 5천억 원까지 늘어났고 최근 3년간 평균 56%에 달하는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예, 최근에 외식업계에서는 가격 파괴 메뉴들이 등장하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네, 외식업계에서도 불황의 영향으로 가격을 낮춘 메뉴들이 많이 등장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 맥도날드는 지난해 11월 불고기 버거, 프렌치 후라이, 탄산음료 등 9가지 대표 메뉴를 2,000원 이하 가격에 판매하는 행복의 나라 메뉴를 출시했습니다. 기간 제한 없이 상시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한다는 점이 특징인데 출시 2개월 만인 지난달에 판매량 1,00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또 패밀리 레스토랑 TGI 프라이데이스는 올해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다양한 할인 이벤트들을 진행하는 스페셜 웬즈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패밀리 레스토랑 브랜드인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는 9,900원짜리 런치 세트 메뉴를 지난해 구성을 보강해 리뉴얼 출시했고 9월부터는 전 매장에서 판매하는 등 저가 메뉴들이 외식업계에서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박경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업 포럼에 이사가 됩니다. 삼성그룹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오는 4월 초 중국 하이난도의 휴양지인 보어에서 열리는 12차 연차 총회에서 새로운 이사에 선임될 예정입니다. 이 부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맡아온 이사직을 물려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불황의 여파로 지난해 국내 광고 시장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됐습니다. 제일기획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총 광고비는 9조 7,706억 원으로 전년보다 2.2%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불투명한 경기 전망 속에 기업들이 광고 마케팅 예산을 축소하거나 보수적으로 운영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올해 국내 총 광고비는 지난해보다 2% 늘어난 9조 9,660억 원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현대자동차의 대형차 판매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미국에서 총 3,522대 대형차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현대차 전체 판매량 43,700대의 8.1% 수준이며 월간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에쿠스와 제네시스 쿠페 그랜저 등 대형차 4개 모델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경주협회는 올해 국내에서 열리는 모터스포츠 대회에 총 40만 관중 돌파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자동차 경주협회는 올해 5대 핵심 과제로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와 경기력 향상, 법제도와 인프라 개선, 국제기구 활동 강화, 꿈나무 드라이버 육성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센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